의대 열풍을 타고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과정의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초등의대반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령으로는 이 같은 사교육의 선행학습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데요. 국회에서 오늘 과도한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초등의대반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기존의 현행법에서는 사교육에서의 현행교육이나 그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요, 선언적 훈시 규정만 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입시 경쟁의 어떤 최상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는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그 초등의대반과 같은 반교육적 선행교습 상품들이 아주 많이 난립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초고도 선행교육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보통의 학부모들까지도 굉장히 큰 불안감을 조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선행교육에 또 뛰어들게 만들고 그런 걸 좀 막고자 해서 우리 조국혁신당에서는 사회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 그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 초등의대반은 과도한 선행학습 문제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상황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초등의대반 운영이 확인되었어요. 그리고 각지에서 운영 중인 약 136개의 그 초등의대반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니까요. 평균 약 5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4.6년인데요. 약 5년의 선행교습을 시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원에서도 선발을 할 때 레벨 테스트하고 이제 그 교재를 제공할 때 보니까 초등학교 2, 3학년 때의 교육과정 내용이 아닌 가령 가우스나 행렬식 이렇게 대학 과정에서 그 기호 표현이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레벨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고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미적분까지 배우게 하면서 그걸 따져보니까 14배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나 많은 속도로, 큰 속도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초고속으로 그런 선행학습을 주입해서 반복하는 것도 이제 확인이 되었던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발달 장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인데 이거는 거의 학대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세계 어디서도 이 유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제 현재 그 초등의대반에 이어서 유아의대반, 태교의대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아의대반까지 등장하고 있는 너무나 비정상적인 상황. 그런데 의원님, 사실 지금도 선행교육을 제재하고 있는 법안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현행 공교육 정상화법, 가장 큰 한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실제로 그 선행학습 금지법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법은 공교육에서의 선행교육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만 학원, 이렇게 선행 유발하는 그런 그 학원 같은 그 사교육 기관에서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훈시 규정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기가 어려웠고요. 그 사교육에서의 교습과정 운영이 아무런 근거나 기준 없이 그런 사교육기관의 운영자들의 자유에 그분들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의지에 맡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는 현행법에서 그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선행교육의 그런 상품 광고를 버젓이 내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초등의대반과 같은 초고도
선행 사교육 상품들이 마구마구 등장하게 되었고 또 이는 특별하게 어떤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가 그런 자꾸 이제 많이 의사가 자꾸 반영되는 그런 현실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다 보니까 고질적으로 교육 불평등을 또 심화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겁니다. 또한 이미 또 상당히 위태로운 상태에 놓인 이 공교육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또 최고치에 이른다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요. 그런 사교육비를 매우 매우 높게 상승시키게 되는 그런 걸 부추기게 되는 계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의하신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선행 유발하는 광고 그리고 선전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훈시 규정만 포함되어 있던 현행법을 개정한 것이니까요. 이제 이 개정법에서는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 행위뿐만 아니라 선행 교습 과정의 그 운영 자체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을 포함한 것이 굉장히 차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요, 그 학원에서 선행 교육을 광고하는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그 선행 교습 과정 그런 것들을 아주 실효적으로 정말 확실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차별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선행학습을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것이 법안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제 저도 이 개정 법안을 발의하면서 똑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네. 우리도 이제 이런 위헌성 논란이 있는 것을 우리도 이제 상식적으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우려를 하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통 민변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민변에다가 저희도 문의도 하고 많은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서도 지난 8월에 이제 4가지 측면에서 입법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발표했어요. 근데 그 4가지의 입법의 정당성이라는 게 뭐냐면 목적이 정당한가, 목적의 정당성, 그리고 규제 수단이 적합한가, 그리고 침해가 최소한 건가, 그러니까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이 법익이 균형 있는가, 법익의 균형성, 이게 4가지 측면에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의견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개정안은 그 사교육 시장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사실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거기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또 학생의 건강할 수 있는 건강권, 사실 건강을 많이 해치게 되거든요. 이렇게 너무 심하게 14배속으로 학생들을 막 어떤 최종 병기를 만드는 것처럼 공부만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고 이렇게 아이들을 너무 공부 쪽으로만 정말 놀 시간도 없고 자유롭게 상상하거나 어떤 사고할 수 있는 시간마저도 빼앗겨 버리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어떤 건강할 수 없는 건강을 지켜야 하는 건강권, 발달권, 그것도 휴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마땅한 인권이거든요. 휴식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 그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이 법은 최소한의 장치라고 보는 거고요. 민변은 이 법의 정당성을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초등의대반 방지법의 통과로 기대하시는 효과가 있을까요? 네, 분명하게 있습니다. 초등의대반 방지법은요, 이제 비단 어떤 과열된 의대 사교육을 이제 줄이고자 하는 단편적인 수준의 규제책만은 아니고요. 이제 이 개정안은 그동안 사교육 현장에서 아주 만연해 있던 포괄적 수준의 선행 사교육, 이제 이런 것으로 간과되고 무시되어 왔던 우리 아이들의 온전한 교육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정말 휴식할 수 있는 권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우리 아이들의 인권, 교육권,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분명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우리 교육을 황폐화하는 사교육 과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과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는데요. 오늘 법안 발의를 계기로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